오늘은 서울 근교에 거주하는 72세 김정순님의 사연입니다. 아들에게 오래된 집을 물려주려던 순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의 남편, 그러니까 제 사위가 저를 모욕하며 손찌검까지 했던 일이지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서울 근교의 오래된 주택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집은 제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부터 함께 꾸려온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허름한 집 한 칸이었지만 조금씩 고치고 늘히며 우리 가족의 추억을 쌓아왔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은 성실하게 자라 의젓한 가장이 되었고, 딸은 활발하면서도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으로 컸습니다. 둘 다 제게는 소중한 자식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저는 70이 넘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노후의 외로움이 점점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집에 들어서면 남편의 웃음과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이 집은 저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삶 그 자체였고 지난 세월을 지탱해 준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집을 언젠가 정리해야 한다는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나이였으니까요. 집이라도 정리해 두어야 아이들이 다툼 없이 살아가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 아들에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딸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지금도 제 곁을 자주 찾아주었고 집을 돌보는 일에도 늘 관심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이 집은 대대로 이어가야 할 가정의 터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집을 주는 것이 맞다고 결심을 굳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예상치 못한 파국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딸의 남편, 그러니까 사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노년의 삶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저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불공평합니다. 왜 아들만 챙기십니까?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아들만 챙기는 게 아니란다. 집은 아들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러자 사위는 비웃으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어머니 생각일 뿐입니다. 저희도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건 공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저를 몰아붙이고 제 결정을 무시하려는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순간 오랜 세월 지켜온 제 체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 후로 상황은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사위는 술에 취한 날이면 더욱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정말 불공평한 어머니인가?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집을 정리하겠다고 선언한 날 벌어졌습니다. 그날 사위의 손이 제게 향했습니다. 늙은 제 얼굴을 향해 날아온 그 손찌검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제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차갑게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제 존재와도 맞닿아 있다는 것을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도요. 오늘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모욕을 당하게 되다니. 스스로가 초라하고 작아진 듯 했습니다. 밤이면 눈을 감아도 사위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비웃던 목소리, 날아들던 손길. 그 순간이 자꾸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제 노년을 조롱하듯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아들은 그 사실을 알고 난 뒤 분노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울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그를 말렸습니다. 아들아, 너까지 흥분하면 집안이 산산조각 난다. 엄마는 괜찮다. 하지만 제 마음은 결코 괜찮지 않았습니다. 딸은 달랐습니다. 사위를 두둔하며 제게 오히려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자꾸 오빠만 챙기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날도 엄마가 먼저 불공평한 말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낳고 기른 딸이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순간 서운함이 눈물처럼 차올랐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엄마는 늘 오빠만 생각했어요. 저희는 늘 뒷전이었어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제 마음을 베었습니다. 정말 내가 평생 잘못 살아온 걸까? 아들만 챙긴 어머니였던 걸까? 스스로를 자책하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딸을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 시장에서 손이 터져라 일했습니다. 새벽마다 생선을 들고 장터에 나가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도 한 푼 두 푼 모아 딸의 학비를 보탰습니다. 그렇게 키워낸 아이가 이제는 사위의 말에 기대어 저를 비난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허무감에 빠졌습니다. 젊은 날의 고생이 다 무슨 소용이었을까? 남편 없이 홀로 버텨온 시간들이 전부 헛수고였던 걸까? 스스로 묻고 또 물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그치고 나면 마음 한켠에서는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 아닌가? 가정을 지켜낸 어머니 아닌가? 그런 내가 사위에게 모욕을 당하고 딸에게 외면당한 채 주저앉아야 할까? 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 나의 집은 나의 선택으로 지켜야 한다. 내 남은 삶의 품위는 내가 결정해야 한다. 그런 마음이 서서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만의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먼저 마음을 다잡기 위해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벽지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오래된 장롱과 가족 사진이 있는 거실. 그 모든 것이 제 삶의 기록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던 모습, 아이들 어린 시절의 해맑은 얼굴. 모두가 이 집 구석구석에 스며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아직도 남편이 쓰던 낡은 의자가 있었습니다. 팔걸이는 닳아 있었고 가죽은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그 의자가 가장 빛나는 보물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앉아 신문을 펼치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그때마다 남편은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의자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제 곁에 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꼭 안아주며 당신 잘못 아니요, 흔들리지 마시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밤이 되면 고요한 방 안에서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사위의 모욕적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공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저를 죄인으로 만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 선택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세운 집을 아들에게 맡기려는 건 제 신념이었습니다. 가문을 잇고 지켜내겠다는 단순한 마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듯 되뇌었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옳은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자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사위의 폭력과 딸의 외면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제 안에서 먼저 굳건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의 북적거림 속에 몸을 맡기면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생선 가게 앞에서 아는 상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이고 정순 어머니. 오늘은 일찍 나오셨네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그 말 뒤에 제 속마음을 감추어야 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구수한 국밥 냄새. 그런 풍경이 제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또다시 고요한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순아, 넌 무너지면 안 된다. 내가 무너지면 이 집도 무너진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끝까지 피하지 않고 마주하겠다고. 며칠이 지나고 딸 부부가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이 되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사위의 굳은 얼굴이 먼저 보였습니다. 딸은 제 눈을 피하듯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자마자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말씀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집 문제는 우리 부부도 당연히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투는 정중해 보이려 했지만 속내는 노골적인 요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내 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집은 아들이 이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딸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는 왜 늘 오빠만 챙기세요? 저는 언제나 뒷전이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서운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너도 잘 알잖니? 엄마가 너 대학 보내려고 시장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러나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모든 걸 오빠에게만 주겠다니 너무 불공평해요. 사위는 옆에서 격부를 지피듯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니, 딸도 똑같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왜 대놓고 차별하십니까? 그 말투에는 날카로운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편에 선 사위의 말이 더욱 큰 압박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대화는 결국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제게 등을 돌렸고 사위는 무겁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딸 부부가 떠난 뒤 집안은 정막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홀로 앉아 손을 떨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딸 말대로 내가 늘 아들만 챙겼던 걸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선택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창문이 덜컥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흔들리는 마음 같았습니다. 한 번의 모욕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이 제 안에서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가족의 감정 싸움으로 두지 말아야겠다고. 내가 지켜야 할 건 단지 집이 아니라 내 남은 삶의 체면이자 품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벽녘에 거실 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남편의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문득 힘이 생겼습니다. 여보, 나 혼자 남아 버티고 있어. 그런데 당신이 있었다면 나를 지켜줬겠지. 그래도 괜찮아. 이제는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하니까.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몸은 늙고 마음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정신만큼은 꺾이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위의 손찌검이 남긴 상처는 아직도 얼얼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딸의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주저앉아 버린다면 제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이에 펜을 들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과 제 삶에 대한 제 의지, 그리고 앞으로 지켜야 할 결심을 글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적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흔들리던 손끝이 점점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문 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마치 남편이 제 곁에 서서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정순아, 넌 할 수 있어. 흔들리지 마. 저는 조용히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 내 선택은 내가 지킨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또 하나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사위의 모욕 이후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남은 삶이 계속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동네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에는 중년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집이 어머님 명의라면 누구에게 주실지는 전적으로 어머님 결정입니다. 상속은 유언장으로도 증여로도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딸 부부와의 갈등이 단순한 집안 싸움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다투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딸이 이해를 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물론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권은 어머님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류를 명확히 해두는 겁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늙은 몸으로 이런 싸움까지 해야 한다니 서글펐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도 결국 이 선택이 나를 지킬 것이라 믿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제 목소리만 들어도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집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려 한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니?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누나랑 매형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도 집 문제를 말했을 때 딸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엄마, 왜 자꾸 고집을 부리세요? 그렇게 하면 저희는 뭐가 됩니까? 그 목소리에는 서운함보다 분노가 더 크게 섞여 있었습니다. 사위는 옆에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지금 집을 오빠에게만 주신다면 저희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예고 같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스톰이 몰아칠 것이라는. 그날 밤 저는 다시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미소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이 집을 두고 아이들이 이렇게 다투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내 뜻을 굽히지 않으려 합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마음속 불안을 더욱 크게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바람은 제 결심을 더 단단히 붙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딸이 다시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밝고 웃음 많던 딸이었는데 이제는 사위의 그림자처럼 날카로운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딸은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오빠만 집을 받으면 저는 엄마 마음속에서 버려진 딸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제 심장을 찌르듯 아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버린 적 없다. 너도 소중하다. 다만 집은 오빠가 지켜야 할 터전이라 생각했을 뿐이다. 딸은 고개를 저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는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는 늘 뒷전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상처가 딸 안에 남아 있었던 걸까? 평생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딸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걸까? 대화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냉랭함만 남겼습니다. 딸은 문을 세차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집 안가득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누나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저는 억지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하지만 내 누나 마음이 그렇게 깊은 줄은 몰랐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누나는 어릴 때부터 늘 제가 먼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라면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딸의 상처를 짚어주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내가 이 집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아버지와 내가 지켜온 터전이니 말이다. 아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뜻이라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누나가 상처받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그런 방법이 있을까?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면서도 딸이 상처받지 않게 하는 길이 과연 존재할까? 그날 밤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지붕을 두드리며 고요하게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랫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 비 오는 날이면 현관 앞에서 장화를 신은 채 깡충깡충 뛰어다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물 튀는 거 봐요.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수건을 들고 나와 아들의 발을 닦아주곤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딸도 비 오는 날을 좋아했습니다. 창문에 맺힌 빗방울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며 노래를 부르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엄마, 빗방울이 내려가는 길이 다 다르네요. 그 맑은 목소리에 저는 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지금은 제 앞에서 그렇게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고 있으니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어느 한쪽만 챙긴 어머니였을까? 나는 두 아이 모두를 위해 젊음을 다 바쳤는데 시장에 나가 손이 터져라 생선을 팔던 날들,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마다 장터에 나서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그 모든 순간은 아들과 딸 둘 다 잘 키우기 위한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늘 자신이 뒷전이었다고 느끼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거듭할수록 분명한 것은 있었습니다. 이 집만큼은 아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딸은 이미 다른 도시에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들은 제 곁을 지키며 집을 돌보아 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도 늘 아들에게 이 집을 내가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천장, 오래된 가구,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모두가 제 삶의 일부였고 이곳을 지켜야 할 사람은 아들이라는 확신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선택이 딸에게 평생의 상처가 되지 않을까? 저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신이시여,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두 아이를 다 잃지 않으면서도 제 뜻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간절한 기도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빗소리는 더 거세게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에 제 흔들리는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집은 아들에게 물려주되 딸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도록 길을 찾겠다고. 비록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고. 며칠 뒤 사위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싸늘한 기운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위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생각을 바꾸지 않으신 겁니까?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감춰진 위협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내 마음도 이해한다. 하지만 이 집은 아들에게 맡기는 게 맞다. 그러자 사위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고집일 뿐입니다. 요즘 세상에 아들만 챙긴다니 너무 시대착 오적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제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며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다. 이 집은 내 삶의 터전이고 너희 아버지가 남긴 약속이다. 사위는 한 발짝 더 다가와 제 앞에 서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고집 부리신다면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드님도 쉽게 집을 지키지 못하실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가 감히 제 앞에서 아들까지 위협하다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 뜻을 꺾을 수는 없다. 사위는 코웃음을 치며 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한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울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사위의 위협이 아무리 거세도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묵묵히 제게 말을 걸어오는 듯 했습니다. 정순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옳다. 그 목소리를 상상하자 내면에서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지친 눈빛. 그러나 그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었습니다. 나는 약해지지 않는다. 끝까지 지켜내겠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 두었던 집 문서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 안에서 나온 종이를 두 손으로 꼭 붙잡으니 마치 제 삶을 손에 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이건 내 이름으로 지켜온 집이다.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유언장과 증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모든 걸 서류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혹시라도 분쟁이 생겨도 어머님 뜻이 존중됩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이제는 서류로 정리하려 한다. 내가 함께 준비해 주겠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엄마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오직 저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제 뜻을 함께 지켜주겠다고 나서주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딸의 차가운 얼굴 사위의 위협적인 눈빛이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큰 폭풍이 닥쳐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여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려 해요. 쉽진 않겠지만 나는 내 뜻을 끝까지 지킬 거예요. 그렇게 속삭이며 사진을 바라보니 남편이 묵묵히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결심을 더욱 굳게 다져 주었습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진 않는다. 나는 끝까지 내 선택을 지켜낸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숙이 단단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싸움이 두렵기는 했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이 분명히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딸과 사위가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아예 적대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위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무겁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집을 오빠에게만 주시는 건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딸은 곁에서 날카롭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그렇게 하시면 저는 엄마 마음에서 버려진 딸로 남는 거예요.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매섭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너를 버린 적은 없다. 다만 집은 아들이 지켜야 한다는 믿음이 있을 뿐이다. 그러자 사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믿음? 그건 어머니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내 뜻을 바꿀 수는 없다. 이 집은 내가 지켜온 집이고 내 남편의 약속이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소파에 깊이 몸을 기대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법으로 가야겠군요. 그땐 우리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만 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잠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휴, 정순 어머니. 어떻게 사위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웃은 분노하며 제 편을 들어주었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 더 힘드실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 편만 든다더라. 사위랑 다툼이 심각하다지. 그런 말들이 바람처럼 스쳐갔습니다. 저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가족의 갈등이 세상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속으로는 더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흔들려도 굴하지 않는다. 내 뜻을 지켜야 한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또 한 번 속삭였습니다. 나는 약해지지 않는다. 끝까지 버티겠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늘 다니던 길이었지만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 등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던 이웃들도 그날따라 어색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순 어머니, 요즘 마음 고생이 많으시다면서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집안일로 조금 시끄러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아주머니 눈빛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얼른 계산을 마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아들만 챙기다가 일이 이렇게 됐다더라. 그 소리가 칼처럼 마음을 베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손에 든 장바구니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몸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짓눌려서였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빈 집안은 적막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박또박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정말 내가 아들만 챙겨온 걸까?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두 아이를 위해 다 바쳤다. 단지 집은 아들이 이어가야 한다고 믿었을 뿐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의 시선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집안 갈등이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다는 사실은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유난히 거센 바람은 마치 제 마음속 두려움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내 뜻을 지킨다. 저녁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소화기를 드니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결국 엄마 혼자 고집 부리다가 가족이 다 무너질 거예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무너뜨리는 건 내가 아니다. 내가 사위와 함께 내 뜻을 짓밟으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저를 이해하지 않으시네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뚝 끊긴 소리에 제 가슴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동안 소화기를 쥔 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국 한 그릇과 과일을 들고 들어오는 아들의 모습이 눈물겹게 고마웠습니다. 엄마 요즘 밥은 제대로 드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입맛이 없어 그렇구나. 그냥 아무거나 조금씩 먹는다. 아들은 부엌에서 서둘러 밥상을 차렸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제 앞에 놓이자 눈물이 또 차올랐습니다. 숟가락을 들며 아들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있잖아요. 누나랑 매형이 뭐라고 해도 저는 끝까지 엄마 편입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곁에 있어 주니 엄마가 버틸 수 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법이든 뭐든 제가 함께 할 겁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존재가 제게는 마지막 등불 같았습니다. 딸과 사이가 아무리 몰아쳐도 이 아이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설령 딸이 등을 돌리고 사이가 위협해도 나는 끝까지 내 삶을 지킬 것이다. 그 다짐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사이가 혼자 다시 찾아왔습니다. 현관을 열자마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보다 더 차갑고 말투는 훨씬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사위는 소파에 앉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시간만 끌면 결국 더 불편해질 뿐이에요. 저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애써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뜻은 이미 정해졌다. 집은 아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자 사위는 비웃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집이 대단하시군요. 하지만 그 고집 때문에 어머니가 후회하시게 될 겁니다.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사위의 말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위협해도 나는 뜻을 꺾지 않는다. 이 집은 내 삶이고 내 남편의 유산이다. 사위는 눈을 가늘게 뜨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방법을 생각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면 결국 가족이 다 상처 입을 겁니다. 그 말은 제 심장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속에서 불길 같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가족을 상처 입히는 건 내가 아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사위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이 세차게 닫히며 집안이 다시 적막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정순아. 내가 무너지면 이 집도 무너진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서서 오랫동안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여보, 지켜봐 주세요.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사위가 떠난 뒤 한동안 집안은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맞잡고 한참을 떨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위의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서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서늘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려워도 무너지지 마라. 지금은 흔들리지 않고 버텨야 할 때다.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늦은 시간에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매형이 또 집에 갔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저는 억지로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엄마가 놀라긴 했지만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아들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자주 들르겠습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사진 앞에 섰습니다. 남편의 미소가 여전히 따뜻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내 뜻을 지키겠다. 누구도 내 삶을 함부로 흔들 수 없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으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창밖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리고 지붕 위에서 덜컥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마음도 그 바람처럼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딸과 사위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팽팽한 긴장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사위의 얼굴에는 이미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사위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왜 아들만 챙기시는 겁니까? 저는 차분히 대답하려 했습니다. 내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 집은 아들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순간 딸이 울먹이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 왜 저한테는 한 번도 이런 집을 맡길 생각조차 안 하셨어요? 저는 늘 뒷전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를 소홀히 한 적은 없다. 너도 내 자식이다. 다만 집만은 오빠가 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자 사위가 갑자기 탁자를 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건 결국 차별입니다. 어머니는 누나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 목소리는 천장을 울릴 만큼 컸습니다. 저는 놀라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사위는 결국 손을 들어 저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따귀 소리가 쩌렁하게 거실에 울렸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딸은 놀라 사위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사위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더는 저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희도 가정이 있습니다. 똑같이 받아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주장보다 훨씬 잔혹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사위의 손찌검까지 받게 되다니. 그 수치와 충격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볼에는 아직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가는 눈물로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정순아, 무너지면 안 된다. 끝까지 버텨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린 채 눈을 감아도 사위의 손이 날아오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따귀가 울리던 그 소리, 얼굴에 퍼지던 열기. 그 순간의 모욕이 다시금 되살아났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사위에게 맞는 신세가 되다니. 이보다 더 서러운 일이 있을까? 마치 세상이 제 등을 떠밀어 버린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제 얼굴에는 붉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을 바라보니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살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더욱 깊이 찢겨나간 듯 했습니다.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어제는 매형이 술에 취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냥 실수로 생각해 주세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큰 상처다. 너는 어떻게 그런 일을 두둔할 수 있니? 그러자 딸은 서둘러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우리도 억울한 게 많아요. 엄마가 늘 오빠만 챙긴다고 느껴왔는데 이번에도 똑같잖아요. 매형도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또다시 비수를 꽂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손찌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단호히 말하자 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뚝 하고 끊긴 소리에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키운 딸이 왜 저토록 냉정해진 걸까? 내가 정말 그동안 딸을 뒷전으로 밀어온 걸까? 끝없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 한켠에서 분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홀로 두 아이를 키워낸 어머니 아닌가? 비 오는 새벽마다 장터에 나가 생선을 팔며 자식들을 키운 사람이 아닌가? 그런 내가 사위의 손찌검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움켜쥐며 다짐했습니다.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 이 모욕을 끝까지 견뎌내고 반드시 내 뜻을 지키겠다. 며칠 동안 저는 집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에 남은 붉은 자국이 사라지지 않아 사람들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그 순간이 되살아났습니다. 사위의 눈빛, 손바닥이 날아드는 소리, 딸의 차가운 표정. 그 모든 것이 악몽처럼 엮여 저를 괴롭혔습니다.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놀란 얼굴로 외쳤습니다. 엄마, 얼굴에 무슨 일이에요? 누가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저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내 매형이 그날 화를 참지 못하고 그랬다.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어떻게 감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떨림과 울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신고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더 큰 싸움만 될 뿐이다. 엄마는 원하지 않는다. 아들은 주먹을 움켜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당하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저는 끝까지 엄마를 지킬 겁니다.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누군가 제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그토록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내가 있어서 엄마는 아직 버틸 수 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법률 상담소를 떠올렸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쓰러지면 모든 것이 사위 뜻대로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당장이라도 다시 상담소를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위의 손찌검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지킨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다시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사무실 냄새가 퍼졌습니다. 책상 너머의 변호사가 제 얼굴을 보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얼굴이. 저는 손으로 살짝 볼을 가리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냥 집안에서 말다툼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제 마음은 더 쓰라려졌습니다. 말다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큰 상처였으니까요. 변호사는 차분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이라도 서류를 확실히 해 두셔야 합니다. 유언장도 좋고 증여 계약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명확한 기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더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변호사는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남은 상처는 아직 아팠지만 마음 한켠에는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스스로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상담소에 다녀왔다. 이제 서류로 정리하려 한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이제는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안했습니다. 아직 싸움은 시작일 뿐이었지만 제 안에서 단단한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손찌검에도 꺾이지 않고 딸의 외면에도 무너지지 않고 이제는 끝까지 내 삶을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거실, 부엌, 아이들이 뛰놀던 작은 방, 남편이 생전에 앉아있던 의자. 모든 공간이 제 삶의 역사였고 그 모든 것이 아직 제 손에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린 아들과 딸이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있는 모습. 그 시절의 웃음과 따뜻함이 지금의 현실과는 너무도 달라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벽과 지붕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모든 순간의 증거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내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누구의 위협이 있든 제 뜻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끝까지 이 집을 지킬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사진 속 미소가 제게 용기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빛이 마당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차갑지만 또렷한 빛은 마치 제 마음속 결심을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직감했습니다. 앞으로 사위와 딸이 더 거세게 몰아칠 거라는 것을.
이번 손찌검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곧 닥칠 폭풍을 예감하며 저는 더욱 단단히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가올 싸움이 아무리 거세도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끝까지 내 삶과 내 집 그리고 내 의지를 지켜낼 것이다. 며칠이 지나자 얼굴에 남았던 붉은 자국은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의 굴욕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의 손찌검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결정을 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우리 진짜로 서류를 정리하자. 내가 함께 해주겠니? 아들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필요한 건 다 같이 준비해요. 며칠 뒤 우리는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진지한 얼굴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유언장을 남기시는 것도 좋지만 확실히 하려면 증여 계약을 지금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훗날 불필요한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제 뜻은 분명합니다. 이 집은 아들에게 주겠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굴러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딸과 사위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들의 분노가 다시 폭발하지 않을까? 며칠 뒤 결국 소문은 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딸은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저희를 완전히 버리신 거예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다. 너도 내 자식이다. 하지만 집만큼은 아들이 이어가야 한다. 그러자 딸은 허느끼며 외쳤습니다. 엄마 마음속엔 오빠만 있는 거예요. 저는 평생 두 번째였어요. 그 울음 섞인 목소리는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뜻을 서류로 남긴 순간부터 이 길은 끝까지 가야 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저녁 무렵 딸과 사위가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이 세차게 열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위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딸의 눈가는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사위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우리 몰래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증여 계약까지 했다면서요? 그 목소리는 벼락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다. 더 이상 다투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자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는 뭐예요? 엄마는 저를 평생 두 번째로만 생각하셨잖아요. 이젠 아예 버리신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답했습니다. 아니다. 너를 버린 적 없다. 다만 집만은 아들에게 주겠다는 내 뜻일 뿐이다. 하지만 사위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변명일 뿐입니다. 어머니는 저희 가정을 무시하신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희도 법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협적인 말투에 손이 떨렸습니다. 몸은 작게 움츠러들었지만 마음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내가 뭐라 해도 내 뜻은 변하지 않는다. 이 집은 아들에게 맡긴다. 입술이 바짝 말랐지만 단단히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저는 엄마 딸 아닌가요? 그 울부짖음이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차가운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다시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하지만 내 삶의 마지막 선택은 내가 정한다.
그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위는 한동안 저를 노려보다가 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막이 거실을 메웠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춘 뒤에도 가슴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저는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언제나처럼 북적이던 시장이었지만 제 발걸음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 제게 머무는 것 같았습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정순 어머니 요즘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동네에 소문이 많이 퍼졌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안일일 뿐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머니의 눈빛에는 연민과 안쓰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시선을 받는 순간 제 마음은 더 초라해졌습니다. 등 뒤에서는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들만 챙기다 저렇게 됐다지. 사위랑 크게 싸웠다더라. 그 말들이 귓가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장바구니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고 발걸음도 더뎌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나 곧 깊은 숨을 내쉬며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낡은 벽지와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세월이 묻어있는 가구들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이 집이야말로 제가 살아온 증거이자 제 삶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단호히 속삭였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해도 이 집만큼은 내 뜻대로 지키겠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거세게 불어들어왔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결심을 다졌습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끝까지 지켜낸다. 저녁 무렵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요즘 시장에서 무슨 말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들었다. 하지만 괜찮다. 내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흔들리지 않을 거다. 아들은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단단히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남들이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엄마의 뜻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들아,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틴다. 내가 없었으면 아마 나는 벌써 쓰러졌을 거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엄마 곁을 지키겠습니다. 누나와 매형이 뭐라 해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 따뜻한 말이 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아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몰려왔습니다. 딸과 사위가 이렇게 쉽게 물러날 리 없었습니다. 특히 사위의 눈빛은 이미 또 다른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앞으로 더 큰 폭풍이 닥칠지도 모른다. 그래도 괜찮겠니? 아들은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엄마가 제 편이듯 저도 끝까지 엄마 편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비록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내 곁에 남아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곧 다가올 날이 더 거세게 몰아칠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닥쳐와도 끝까지 내 뜻을 꺾지 않는다. 그날 밤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의자, 주방에 오래된 식탁, 아이들이 어린 시절 뛰놀던 작은 방. 모든 것이 제 삶의 흔적이었고 이 집을 지켜야 한다는 제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당에 심어둔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다. 나도 저 나무처럼 끝까지 버티겠다. 남편의 사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다. 아들이 곁에 있다. 어떤 폭풍이 와도 나는 끝까지 버틸 것이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켠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과 사이는 더 강하게 나올 것이고 가족의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처럼 무너져 울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단호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끝까지 내 뜻을 지킨다. 이 집은 내 삶이고 내 의지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간다. 그 다짐은 어둑한 밤하늘 아래 더욱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앉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내 뜻을 확실히 남겨야 한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법적으로도 명확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뒤집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소송이 제기된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도 밀려왔습니다. 딸과 사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딸의 격앙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오빠한테만 다 주시고 저희는 내팽개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다. 너도 내 딸이다. 하지만 집만큼은 아들이 이어가야 한다. 그러자 사위가 전화를 바꿔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법으로 가시죠. 그 차갑고 무례한 목소리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처럼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라 해도 내 뜻은 변하지 않는다. 내 삶의 마지막 선택은 내가 정한다. 저는 그렇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였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속이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제 뜻을 지켜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서 다시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는 법적으로도 모든 걸 준비했어. 딸과 사이가 뭐라 해도 나는 끝까지 내 길을 간다. 창문 너머 달빛이 거실을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제 결심을 축복해 주는 듯 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한 지 사흘 뒤 딸과 사위가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위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분노가 서려 있었고 딸의 눈가에는 눈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사위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우리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셔야 했습니까? 증여 계약까지 했다면서요. 그 목소리는 마치 벼락처럼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의자를 붙잡고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다. 더는 다투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 그러자 딸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엄마, 저희는 뭐예요? 평생 오빠만 챙기더니 결국 집까지 오빠한테 다 주시네요. 저는 엄마 마음속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딸이었나요?
그 말은 제 심장을 깊게 후벼 팠습니다. 저는 간절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는 내 딸이다. 다만 집 많은 아들이 이어가야 한다고 믿었을 뿐이다. 하지만 사위는 비웃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차별입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신다면 우리도 끝까지 갑니다. 법으로 가서라도 반드시 따져볼 겁니다. 그 위협적인 말투에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내가 법으로 가든 뭐라 하든 상관없다. 내 뜻은 이미 서류로 남겼다. 내 삶의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한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안에는 확고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저는 엄마 딸 아닌가요? 그 울음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사위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끌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고집 부리신다면 우리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집안은 정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흔들려도 쓰러지지 마라. 이제는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한다. 며칠 뒤 동네 친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순이 무슨 일 있냐? 딸이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 집 문제로 아주 심각하다던데.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적인 일이 이미 친척들 귀에까지 들어갔다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집안에서 의견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그러나 속으로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이제는 더 이상 집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 나가자 더 노골적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아들만 챙기다가 결국 딸이랑 크게 싸웠대. 사위가 화가 나서 손찌검까지 했다더라. 그 말들은 칼날처럼 제 마음을 베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재촉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홀로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인가.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아왔는데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그러나 눈물이 마르고 나자 마음속에서 묘한 힘이 솟아났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다. 내 남편도 내 삶도 이 집과 함께 지켜야 한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사진 속 따뜻한 미소가 제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정순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옳다. 끝까지 지켜라. 그 목소리를 상상하니 심장이 조금씩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끝까지 내 뜻을 지키겠다. 그날 저녁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제 얼굴을 보고는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자주 오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이렇게 와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큰 힘이 된다. 그러자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더 이상 혼자 버티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함께 할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아들아, 내가 있어서 내가 아직 무너지지 않고 있다. 내가 없었으면 아마 진작 쓰러졌을 거다.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단단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절대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누나와 매형이 뭐라 해도 엄마 뜻은 옳습니다. 저는 끝까지 엄마 편입니다. 그 단호한 목소리에 제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불빛이 켜진 것처럼 가슴 속이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은 서류 봉투를 꺼내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변호사님께 다시 확인받았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소송이 들어와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 한켠의 불안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봉투 위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두렵지 않다. 내 뜻은 이미 남겼다.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겠다. 아들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 저와 함께 이겨냅시다.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왈칵 터졌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희망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곁에서 다시 버틸 힘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벽지, 오래된 장롱, 가족 사진이 걸린 벽. 모든 것이 제 삶의 일부였고 이 집이야말로 제가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 식탁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많은 밥상을 차리며 아이들과 웃고 떠들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추억들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 집은 내 것이다. 내 남편과 내가 지켜온 삶이다.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 저는 조용히 속삭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저녁 바람이 거실을 스쳤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잎사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결심을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사진 속 환한 미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 흔들리지 않겠어. 앞으로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나는 끝까지 내 뜻을 지켜낼 거야.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이제 두려움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결심과 단단한 의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직감했습니다. 딸과 사이는 결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앞으로 더 큰 다툼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가슴 속으로 깊이 다짐했습니다.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 끝까지 내 길을 지킨다. 내 삶은 내가 정한다. 그 다짐은 고요한 집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매영이 변호사랑 상담을 했대요. 법적으로 따져보겠답니다. 엄마도 각오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는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 손이 떨려 소화기를 제대로 쥐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내 뜻은 이미 분명하다. 그러자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저한테는 한 번도 마음을 주신 적 없으세요? 저는 평생 엄마 마음속에서 뒷전이었잖아요. 그 목소리에 심장이 저며왔습니다. 아니다, 너를 버린 적은 없다. 너도 내 자식이다. 다만 집만큼은 오빠가 이어야 한다는 내 믿음이 있었을 뿐이다.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딸은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뚝 하고 끊기는 소리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키웠다고 믿었던 딸이 이제는 제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정순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사위분이 사람들한테 어머니 욕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아들에게만 집을 주려고 한다면서 아주 크게 떠들고 다닌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이미 동네 전체가 알게 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다 제 불찰이지요. 하지만 제 뜻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지인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내세요. 어머니 뜻대로 하셔야지요. 하지만 마음 단단히 잡으셔야 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이제는 온 동네가 알게 됐어. 딸과 사이는 법으로까지 몰고 가려 해.
그래도 나는 무너지지 않겠어. 내 삶은 내가 정한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다짐에 힘을 보태주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사촌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누나, 도대체 무슨 일이야? 딸이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 아들에게만 집을 다 주겠다면서 자기한테는 하나도 안 주신다던데 그게 사실이야? 그 물음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내 뜻일 뿐이고 내 삶을 지키려는 마지막 선택이야. 그러자 사촌 동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뜻이야 존중하지만 너무 크게 퍼져서 걱정이야. 친척들도 다 알게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집안의 문제가 온 마을과 친척들 사이에 화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전화를 오래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내가 아들에게만 집을 주려 해서 이렇게 큰 소동이 된 걸까? 끝없이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평생 두 아이 모두를 위해 살아왔다. 단지 집 많은 아들이 이어가야 한다고 믿었을 뿐이다. 다음 날 시장에 나가자 더 노골적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바람처럼 스쳤습니다. 아들 편만 드는 모양이야. 사위랑 손찌검까지 있었다잖아. 그 말들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서둘러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빈 집 안에서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외부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딸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딸을 잃어가면서까지 이 길을 가야 하는 걸까? 하지만 내 뜻을 꺾을 수는 없어. 이건 내 삶이고 내 선택이야.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마음속에는 오히려 단단한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끝까지 내 길을 간다. 저는 그렇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다급히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긴장감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누나랑 매형이 변호사를 찾아갔다고 해요. 법적으로 싸우겠다고 서류까지 준비한다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진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려 찻잔을 쥘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아들아, 정말 그렇게까지 하려는 거니? 가족끼리 어떻게 법정에 설 수 있단 말이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엄마, 매형은 욕심이 너무 큽니다. 누나도 매형 말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내가 있어서 내가 아직 버틴다. 아들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법으로 가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엄마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실의 낡은 장판, 부엌의 오래된 냄비, 아이들이 뛰놀던 작은 방. 모든 공간이 제 삶의 일부였고 결코 쉽게 내줄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리며 제 마음속 두려움도 함께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곧 두 손을 움켜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 소송이 오더라도 내 뜻은 지킨다. 이 집은 내 삶의 마지막 선택이다. 하늘에 떠있는 달빛이 환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제 결심을 지켜주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딸과 사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거실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사위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딸은 울먹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정려 계약을 철회하시고 공평하게 나누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내 뜻은 정했다. 이 집은 아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자 딸이 눈물을 쏟으며 외쳤습니다. 엄마, 정말 저를 버리실 거예요? 저는 엄마한테 평생 두 번째였어요. 이제는 완전히 버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울부짖음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너를 버린 적 없다. 하지만 집만큼은 오빠가 이어가야 한다. 사위는 비웃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차별을 고집하시네요. 좋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는 딸을 데리고 거칠게 돌아섰습니다. 문이 세차게 닫히며 거실은 다시 적막에 잠겼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울고 난 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묘한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법정이든 어디든 내 뜻을 꺾지 않겠다.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곁에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거야. 사진 속 미소가 마치 제 결심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떠난 뒤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박또박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을 걸어 다녔습니다. 낡은 장판 위를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조차 제 흔들리는 마음 같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법정에서까지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나이 많은 몸으로 긴 싸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 딸을 완전히 잃게 되는 건 아닐까?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곧 두 손을 움켜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다. 나는 평생 무수한 고난을 이겨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혼자 두 아이를 키워냈다. 이번 일도 반드시 버틸 수 있다. 남편이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는 폭풍이 코앞까지 다가왔어.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끝까지 내 뜻을 지키고 내 삶을 내가 정하리라. 사진 속 미소가 달빛에 비쳐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제 결심을 지켜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 끝까지 내 길을 간다. 그 다짐은 고요한 집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뒤 결국 소송 서류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받아든 순간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다리가 힘을 잃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들이 곁에서 봉투를 받아 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예상했던 일이잖아요. 우리가 준비해둔 대로 차근차근 대응하면 됩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눈앞에 닥치니 숨이 막히는구나.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단단히 말했습니다. 엄마, 절대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이 싸움은 저와 엄마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예전처럼 두려움에서만 흐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내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제 마음에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안의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딸과 사위의 이름이 적혀있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는 함께 밥을 먹고 웃던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법정에서 서로를 향해 서야 한다니. 그 현실이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곧 두 손을 움켜쥐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이건 내 삶이고 내 마지막 선택이다.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난다.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드디어 올게 왔어.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아. 내가 남긴 집, 내가 남긴 삶, 내가 끝까지 지켜낼 거야. 창문 너머로 달빛이 고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제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빽빽하게 채워진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는 어머님이 명의자이니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딸과 사위 쪽에서 정서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 있으니 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서적인 부분이라니. 딸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엄마는 늘 나를 뒷전으로 두었다고 말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아들은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누나가 뭐라고 해도 사실은 엄마가 두 아이 모두를 위해 평생 애쓰신 걸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온 세월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장 너머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골길의 밭과 오래된 돌담,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자락. 모두가 제 인생의 무대였고 그 속에서 두 아이를 키워낸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저는 다시 한번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방, 남편이 앉아있던 의자, 수많은 추억이 담긴 부엌. 이 모든 것을 법정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결심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달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정순아. 두려워도 버텨야 한다.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달빛은 마당을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제 결심을 굳게 다잡아주는 듯 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종일 마음이 무겁게 눌려 있었습니다. 집안을 서성이다가 거실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법정에 서게 될 줄이야. 눈을 감으니 수많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장터에서 생선을 팔던 날들. 새벽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도 아이들 학비를 벌겠다고 이를 악물던 순간들. 그 모든 고생이 눈앞에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고생하며 지켜온 이 집이니까 내가 끝까지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다. 그때 아들이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재판은 겁나는 일이지만 우리는 진실을 말하면 됩니다. 저는 아들의 눈빛을 바라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있어서 내가 아직 버틴다. 내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내게도 똑같이 말했을 거야. 정순아, 흔들리지 마라.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누가 뭐라 해도 엄마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살아온 세월을 다 봐왔습니다. 그걸 증명할 겁니다. 그 말에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뜨거운 힘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이제 곧 법정에 서야 해. 두렵지만 나는 버틸 거야.
당신이 남긴 이 집 내가 끝까지 지켜내겠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오히려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딸과 사위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현관을 열자마자 무거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사위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생각을 안 바꾸셨습니까? 법정에 서면 더 힘들어질 겁니다.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내 뜻은 이미 정해졌다. 이 집은 아들이 이어간다. 그러자 딸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엄마, 정말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우셔야 해요? 저는 엄마 딸 아닌가요? 오빠만 자식이고 저는 남입니까? 그 말은 제 심장을 깊게 찔렀습니다. 저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너를 버린 적은 없다. 다만 집만큼은 아들이 이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사위는 냉소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건 변명일 뿐입니다. 어머니의 고집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걸 따지면 되니까요. 그 차가운 말투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내가 뭐라 해도 내 뜻은 변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보자. 나는 끝까지 버틸 것이다. 딸은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사위도 갯눈질만 하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적막에 잠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어. 딸의 눈물이 가슴을 찌르지만 나는 내 뜻을 꺾을 수 없어. 끝까지 지켜낼 거야. 창밖에서는 달빛이 창문을 통해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제 결심은 더욱 또렷하게 다져졌습니다. 마침내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 앉아있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며 터질 듯 뛰었습니다. 딸과 사위가 제 맞은편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치밀었지만 끝내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사위는 목소리를 높이며 어머니는 늘 아들만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평생 엄마 마음속에서 뒷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제 마음을 후벼 팠지만 저는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차례가 되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두 아이 모두를 위해 내 삶을 다 바쳤습니다. 이 집만큼은 남편과 내가 아들에게 맡기고 싶었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누구를 버린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삶의 마지막 선택을 내 손으로 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법정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판사는 제 나이와 살아온 세월, 그리고 법적으로 명확히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증여는 유효하다. 아들에게 기속함이 마땅하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마침내 내 뜻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딸은 눈을 피하며 울고 있었고 사위는 씩씩거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제 존재와 제 삶의 가치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해냈어. 끝까지 내 뜻을 지켰어.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고 결국 내 삶을 내가 지켜냈어. 창밖에는 바람이 고요히 멎어 있었고 달빛이 집안을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가벼운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삶을 지켜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려던 단단한 어머니의 선택, 사위의 모욕과 딸의 눈물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내 스스로의 삶을 지켜낸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갈등과 두려움, 그리고 결심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어머니께 힘이 되어 주실 따뜻한 말씀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누군가의 용기와 선택은 그렇게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